안녕하세요. 패스파인더 학원장입니다. 오늘은 지인에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인에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직접 포인트를 구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뭐 그냥 제가 유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 상품 구매에서 요 3만 포인트짜리를 결제를 했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3만 포인트를 결제하면 3만 포인트 추가로 이제 줘서 제가 이제 6만 포인트였는데 이거저거 활용을 해보면서 써보면서 이제 한 4천 포인트 정도를 제가 쓴 겁니다. 보시면 실제로 구매 내역 보시면 요거는 제가 결제 다 취소했고 그 다음에 요 3만 포인트를 이제 결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결제한 다음에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인에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기능이 너무 많아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원장님들이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많이 낭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포인트를 좀 낭비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사용할지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써보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가이드가 잡혀서 그래서 이렇게 찍습니다. 일단 이 지인에듀에는요 원장님들이 엑셀의 시험에 낼 또는 워크북을 만들 지문을 정리를 해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건 동영상이고 여기 보시면 엑셀 표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엑셀 표를 보시면 각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지인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지인애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셔서 저는 이 기능들이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 지문 분석 자체는 그렇게 저는 막 좋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지문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뭐로 해볼까요? 2024년 9일 3월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일 3월 2024년 9일 3월 18번 이렇게 해서 지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지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장을 누르면 10포인트가 차감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포인트 차감해 볼게요. 포인트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인에듀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미리 보기 이런 게 있어요.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지문 여기 해석 그 다음에 뭐 제목이나 주제나 목적이나 뭐 세 줄 요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어휘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한 줄 해석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읽기가 청크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어휘 지문이 있어요. 저는 이 분석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지는 수정할 수 있어요. 복사 후 수정하기를 하면 또는 여기 여기 문서 편집으로 가게 되면 내용이 좀 이상한 부분들을 가면 친애하는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 및 PDF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해놓은 게 있으면 어휘 지문 요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휘 지문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어휘 지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요 단어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단어장을 복사를 합니다. 단어장으로 그러면 여기 지문 1의 주요 어휘를 단어장으로 복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고 그럼 확인 누르면
얘가 자연스럽게 맨 위에 보면 여기 단어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객관식 문화수 이게 이거 가지고 단어 시험지를 만들 수 있어요. 단어 시험지. 뭐 근데 거의 대다수는 클래스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영단어 객관식 문항수 객관 뭐 이렇게 반의어 문항수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또 그냥 요거 요렇게 클릭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마우스 그 왼쪽 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이렇게 그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됐을 때 단어 정보 불러오기 요걸 누르면 여기 보면 동의어와 뭐 반의어나 그 다음에 영영풀이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냥 요거를 저장을 누르고 얘는 포인트 차감이 없거든요. 포인트 차감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거를 문제지 생성 불가? 지금 여기가 이제 조건이 지금 안 맞았던 거죠. 그럼 수정하기를 해볼게요. 수정하기 눌러서 뭐 이거를 그냥 뭐 지금 저는 다른 용도로 쓸 거라서 이렇게 대충 넣습니다. 그래서 세트 순을 하나만 넣고 다시 저장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고 자 여기 얘는 포인트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지를 생성을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 제작 중이 뜨죠. 그럼 이렇게 단어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단어장이 정리가 돼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빠르게 이 단어장부터 정리해서 줄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한글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영영풀이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이그잼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보면 저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conversation, talk, debate의 동의어를 가진 영단어를 고르세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문제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를 하나씩만 클릭했으니까 아까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클릭했으니까 이렇게 뜬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취합을 해서 여기 요 하나의 표를 아이들한테 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뭐 리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요것만 딱 써서 요거하고 영영풀이 요 정도만 저는 줄 생각입니다. 아이들한테 출력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2024년 9일 3월 18번에 대한 단어장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문장 테스트를 이제 만들 건데요. 저기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똑같이 2024년 3월 9일 3월 18번인가? 9일 3월 18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서가 고정되어 있던 게 뭐냐면 빈칸의 문제 세트 스크램블의 문제 세트 몇 개를 낼 거냐 문장 속에서 순서 고정해서 영장 문제 몇 개 낼 거냐 해석 문제 몇 개 낼 거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가 이제 랜덤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랜덤으로 그러니까 저는 고정될 만한 세트 하나 그냥 넣어놓고요. 그냥 원장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거 원래 안 만들거든요. 원래 안 만드는데 원장님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서 랜덤 종합시험 문제 세트 수 및 문항수 종합시험은 문제 세트를 몇 개를 낼 거냐 그냥 하나만 저는 넣을게요. 그 다음에 그 종합에서 여기하고 다릅니다. 요 위의 내용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종합만 건드리는 거 종합만. 종합이 이제 랜덤이라고 셔플 기능을 써서 랜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문제에서 빈칸 문항이 몇 개고 스크램블이 몇 개고 영장 문항이 몇 개고 해석 문항이 몇 개고 요거는 한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냥 뭐 시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문장 넣고 한국어 해석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뭐 영어 번역 하면 지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문장 세트가 만들어진 거고 자 이제 문제지 생성하기 요거까지도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문 분석에서 썼던 그 10포인트 빼고는 지금 포인트를 하나 쓴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미리 보기 하면 요거 이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받으시면 요 모든 파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빈칸만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크램블입니다. 스크램블을 몇 문장을, 스크램블 이렇게 한 문장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스크램블 지금 하나 있고, 빈칸 하나 있고, 스크램블 하나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작도 지금 요 영작은 이거 전체를 시켜놨죠. 그다음에 해석도 요거 전체. 그러니까 이제 나누면 돼요. 문장을 쪼개버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종합인데요. 빈칸 넣었던 거, 그 다음에 영장 넣었던 거, 그 다음 스크램블 넣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 면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문장을 여기서 쪼개버리면 되거든요. 자, 수정하기 해서 여기서 문장 쪼개기 하면 이렇게 문장이 다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영한 번역 하면 다시 이렇게 영한이 다 붙었죠. 저장하고 이제 문장이 다 쪼개졌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쪼개놓고 빈칸을 넣으면 이렇게 하나씩 빈칸이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램블로 만들면 한 문장씩 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쪼개시면 돼요. 문장을 쪼개시면 이렇게 영작이 들어갔겠죠. 그다음에 해석. 저는 이제 이 종합을 쓸 건데 랜덤이죠. 어떤 거는 지금 빈칸으로 나왔고, 어떤 거는 스크램블로 나왔고, 어떤 거는 해석으로 나왔고, 어떤 거는 이제 영작으로 나오고 해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이제 줍니다. 줄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문장 테스트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내용 이해 워크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역시 2024년 5일 3월 18일. 그래서 뭐 영어 OX 문제 그냥 짧게만 할게요. 이렇게 반복 세트 수 그냥 안 할게요. 저는 이렇게 넣고 저장 하고, 그럼 여기 7포인트 차감하네. 싫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그잼 보시면 이렇게 내용 이해에 관련된 OX 문제, 일치 문제, OX 문제, 그 다음에 주어진 영어 문장의 한국어 해석을 쓰세요. 여기 한국어 해석을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크램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내용 이해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문제 선생이나 이제 또 뭐죠? 큐젠, GPT 이랑 비슷한 기능이 이제 여기인데요. 24년 5일 3월 모의고사. 자, 여기서가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는 이제 세트를 몇 개를 낼 거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당 하나의 그 지문당 뭐 제목 문제는 몇 개를 낼 거고, 한글은 몇 개를 낼 거고, 영어는 몇 개를 낼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세트별로 다 만들어져요. 이런 게 지금 저는 포인트를 아끼기 위해서 요거 한 유형은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요거 한 유형도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많이 쓸 게 이게 종합 유형인데요. 종합 유형은 제가 이거를 싹 다 클릭을 해놨죠. 전부 클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1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하나의 지문당 여기에 나와 있는 설정되어 있는 것을 랜덤으로 하나의 지문당 만약에 지금 18번이잖아요. 18번에서 요것 중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18번을 변형시켜서 딱 나오게 한다면, 랜덤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19개니까 만약에 종합을 10개로 지정을 10개 이상 지정이 안 됩니다. 10개로 지정해놓으면 여기에서 10개의 유형을 랜덤으로 정해서 18번에 10개의 종합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하나를 하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지문에서 여러 유형을 내시고 싶으시나요? 랜덤으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지금 다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자, 저는 여기서 자, 엑셀로 가서 저는 하나의 지문만 내고 싶지 않고 시험 범위가 저는 모의고사 저 문제 유형을 좀 이런 형태로 쓰고 싶거든요. 시험 범위가 한 10개예요. 그래서 10개의 지문이 들어간다고 칠게요. 18번부터 이렇게 Shift 누르고 좌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클릭이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 잡고 다시 지인의 뒤로 가서 다시 지인의 뒤로 왔어요. 뭐지? 왜 못 잡지? 다시 지인의 뒤로 왔고 자, 모의고사 유형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 뭐 상일고 1학년 방금 10개를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상일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종합 1 해놓고 10문장 제가 복사하면 그냥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따라 붙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지문당 종합은 한 문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당 요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이 10개에서 여러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 문제. 그러면 행 추가를 눌러서 방금 10개 복사한 거를 또 붙이면 지문 1과 지문 11이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종합 문장에서 이 지문 1과 지문 11에서 랜덤으로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지문에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 추가를 눌러서 하면 동일한 지문에 세 가지 또 행 추가를 눌러서 클릭하면 동일한 지문에 네 가지 그러면 동일한 지문에 5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한번 만들어지는 걸 볼게요. 여기 클릭하면 요거들이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저장을 해놨어요. 50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들이 여기서부터 차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하신 바대로 문제를 뽑으셔야 되거든요. 모르시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50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지문 10개인데 50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나의 지문당 5개의 유형의 문제가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이트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에 하나의 지문을 만약에 19번을 반복을 시키면 19개의 변형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10개의 지문을 5번을 반복했으니까 하나의 지문당 5개가 반복이 되는 거고 그 10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되겠죠. 이게 해봐야 알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PDF가 지금 이제 생성이 됐어요. 50포인트를 전 원장님들 위해서 썼습니다. 돈 안 받아요. 지인에 대해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나오면 앞과 뒤가 다르죠. 그러니까 10개의 문장을 가지고 12개의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바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컨시더가 들어가 있는 얘는 지금 제목으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서 지금 빈칸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서 여기 흐름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5번 제가 반복했잖아요. 왜 안 보이지? 뒤로 가 있나? 이거 뒤로 많이 보냈나 보네. 아닌가? 지금 이미 5번 나왔나요? 저만 지금 모르고 있나요?
여기 있네요. 내용 일치로 이렇게 총 5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은 한마디로 셔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정답 이렇게 한 번에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해설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해설은 볼만해요. 이게 해설이고 여기가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험 범위를 만약에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으면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를 한 번에 그 지문을 다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종합을 1을 돌려버리면 하나의 지문당 하나의 변형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만들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어차피 랜덤으로 요 19개의 영역에서 돌아가니까. 아니면 실제로 뭔가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제목, 한 번은 주제, 한 번은 뭐 일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뺄 것들을 뺀 다음에 랜덤으로 돌리면 빼진 거는 빼주고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이제 방금 제가 삭제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랜덤으로 돌려버리면 애들한테 전범위에 대해서 계속 시험을 치르게 할 수도 있겠죠. 지인애들가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포인트가 이게 제가 연습하다가 지금 그 거의 4,000포인트 넘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0포인트 정도 써야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써보면서 이거 괜찮네, 이거 써보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원장님들께서 이거 해보면서 저처럼 막 이거저거 해보실 거 아니에요? 해보셔야 또 늘 테니까 그럼 포인트 다 쓰거든요, 여기서 준 거.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괜찮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도 평가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괜히 돈을 500포인트를 썼는데 5만 원을 썼어요. 5만 원을 썼는데 뭐 내가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딱 이거저거 잘못해가지고 한 게 없으니까 이거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 애들한테 받은 거 1도 없지만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다른 뭐 의문점이 생기시면 지인 애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 애들 그 개발자분들한테 어제 새벽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 결합하는 기능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하다가 저 원장님들한테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럼 제 소개로 오시는 원장님들한테 좀 포인트를 더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추천인 코드에 PATH 패스를 넣으시면 200포인트 정도 더 드린다고 합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까지 밖에 안 돼요. 뭐 유튜버로 나가야 되나? 유튜버로 나가서 막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막 하면 좀 많이 주실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